단순하게 뭐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간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럽에서 시작된 군비 지출 확대가 단순히 유럽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 중동, 전 세계적으로 국방 비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 이 기회를 잘 타고 그 정도 성능과 가성비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에는 LNG 수출이 결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LNG선을 만드는데 기술력이 특화되어 있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상 국방, 그러니까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가장 견제하고 싶은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육군이 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해군력을 키우고 싶은데 지금 미국 함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국내 한국 조선업체들이 MRO라 그래서 그런 유지 관리를 해주는 흐름들 프로젝트를 맺고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보는 거죠. LNG 수주 플러스 MRO, 선박 유지 관리. 그러면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부터 한국 조선과 어느 정도 협력에 대한 뉘앙스를 내비쳤고, 최근 들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 미국 함선이나 이런 것들을 건조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이것도 풀어준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국내 조선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트럼프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죠. 그런데 다만 전반적으로 수주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좋고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주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 그러니까 작년 11월, 11월, 코스피 7월, 11월 고점이거든요. 2,900 잠깐 그쳐갔다가 올랐는데 이때 대비 다른 업종들은 좀 마이너스인 것들이 많은데 조선원자 50%예요. 플러스. 예, 예. 독보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조선은 큰 흐름을 보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선업종에 대한 추천도 작년 11월 달에 25년 전망을 하면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고점 한번 넘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일까? 아니면 쭉 갔다가 또 일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일까? 라고 본다면 저희는 여기서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트럼프 이런 최근 같은 흐름들, 트럼프 정책 드라이브가 조금 톤다운 된다. 특히 관세 정책 드라이브가 조금 속도 조절한다 라고 하면은 조선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들고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신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조선 A라는 조선 기업을 사고 싶다면은 없다, 주가가 없다, 그러면은 한 5% 정도만 사세요. 왜냐면은 자, 저 지금 주식이 없는데 지금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무조건 1%든 2%든 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앵커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매수 단가가. 근데 매수 단가보다 한 번 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한 5% 샀다면 5% 더 사는 거고. 그러다 반등을 한 듯 하다 또 떨어졌어요. 내가 보유한 평균 금액보다 낮아졌어요. 그럼 10% 사고, 또 밀리면 한 20% 사고,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을 활용해서 내 보유 비중을 점점 크게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은 등락이 있을 때마다 피라미딩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저점에서 잘 사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 상황은 어떤가요? 방산도 어마어마한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오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이제 방산은 별 영향 없어라고 하는데 더 세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둘 간의 갈등이 끝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짐으로 인해서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군비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군사비도 최근 보면은 유럽도 군비 증강에 있어서는 재정 준축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빼주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군비 증강이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장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겠죠. 비단 한쪽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중동, 유럽, 할 것 없이, 특히 동유럽 쪽이요. 이렇게 되면 성장 드라이버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방산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들은 우주 항공도 합니다.
그러면 미래성장 산업성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산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죠. 큰 놈들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것뿐이지 지금은 큰 흐름들에선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서 이것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반등을 하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앞서 말씀드렸던 피라미딩 전략, 지금 조금 사셨다가 밀리는 대로 반등할 때 내비뒀다가 밀리면 또 사고, 반등할 때 내비뒀다가 밀리면 또 사고, 요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이나 방산이나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하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MRO 수주 플러스 미국 LNG와 MRO 수주 기대, 방산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에 있어서 한국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라서 조선하고 방사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탄탄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에서 KF-21 같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역량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다고 보시며 앞으로의 판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특수선 같은 경우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굉장히 확보해 나가고 있었고 방사는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성장은 빨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가성비라고 하죠.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싸? 라는 것들이 한국 기업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죠.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싼 걸 사고 싶어 할 텐데 성능을 비교해도 괜찮고 가격은 훨씬 싼 게 한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수준 모멘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무기는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지 보수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생태계처럼 구축될 수 있는 것들이 북유럽에서 일단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동이라든지 유럽, 서유럽까지 확산되게 된다면 좀 더 모멘텀들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이 되든 간에 국방비 지출을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군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첨단 무기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방비 지출도 단순하게 올드한 군대보다는 최신식 군대, 첨단 무기 이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기술력도 향상되고 수주 모멘텀 더 강해지는 선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어떤 후보가 국방비 지출의 진심인가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나 이런 것들 또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선은 원래 잘했고 특화된 산업이었는데 MRO라는 게 또 다른 모멘텀이 되면서 좀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고 방산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선순환 구도를 타면서 기술력과 그리고 각 국가만의 무기 생태계를 그러니까 방산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면서 좀 더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듯다는 되돌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45도로 쭉 평생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쉬고 쉬었다 싶으면 올라가는 게 마련인데 최근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쉴 수 있는 구간이긴 하더라도 이때 매수를 잘 하신다면 또 한 번 상승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방산 시장이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봐도 될까요? 네. 단순하게 뭐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간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하나가 시작되면 폴란드에서 시작된 게 지금 파생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파급력을 보여주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면 저희는 유럽에서 시작된 군비 지출 확대가 단순히 유럽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 중동 전 세계적으로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 이 기회를 잘 타고
어느 정도 성능과 가성비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가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왔던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들이 아마 몇 달 뒤, 몇 개월 뒤, 그리고 몇 년 뒤까지도 확인되면서 주가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돈으로 유럽 무기를 사야 하다는 흐름이 생긴다면 국내 방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런 흐름들은 많이 나오죠. 야, 이만큼 기대했는데 약간 슬로해질 수 있어 라는 걸로 인해서 주가는 출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향성이 바뀌었냐? 그렇진 않죠.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이런 성장 기울기가 예상되는데, 성장 기울기가 더 빨라져. 그러면 주가는 날아가겠죠. 그러다가 일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 기울기가 좀 둔화될 거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날아갔던 주가가 이게 둔화될 거야 하면 주가 조정폭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도 방향성은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라서 저희는 그 흐름들은 단기 변동성에 있어서 단기 매물 소화나 과열에 쏘가는 과정에서 등락폭을 결정하는 변수지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럽 무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입찰 경쟁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에서도 한국 무기들이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도 있긴 하겠지만 입찰 경쟁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무기들과 경쟁을 해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입찰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을 쓰는데 야, 유럽 거니까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 주고 사 할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인데 야, 한국은 80만 원 해준대. 그러면 한국 걸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측면들이 한국 방산업체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산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기울기 변화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들은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따른 조정이 있다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하더라도 비중 확대 기회고, 야, 그러면 2000년 왜 그랬냐? 2000년 적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무너진 거지. 이 방산 기업들의 기울기가 좀 슬로해진다라고 해서 이 주가가 다시금 하락 추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폭이 좀 깊어질 뿐, 또 한편으로는 더 싸게 살 기회를 줄 뿐이지 방향성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4월 13일인데요. 그때 일요일인데 회사 나가서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4월이 반도 안 지났구나.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4월 첫째 주에는 3월 31일 날 월간 전망을 내고, 중간에는 상호관세, 보편관세 코멘트를 쓰고, 그리고 주말에는, 탄핵에 대한 자료를 썼거든요. 주간 동안에 약, PPT로 치면 한 250페이지 정도 자료를 썼어요. 그 정도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상호관세 유예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핵심은 펀더멘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가격이 급격히 변하긴 했지만 방향성 자체의 흐름들은 다시금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응하기 어려우시고 좀 힘드실 수도 있겠고, 또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무조건 저렇게 되겠구나 라기보다는 향후 상황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그 당시 최적의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대신증권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대신전략 돌직구라는 채널을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서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상황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이런 전략을 펼쳐가고 있구나, 지금 버티라고 아니면 지금 팔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같이 호흡을 하면서 투자를 세워나가고 시장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25년 전망을 하면서 상고하저를 말씀드렸었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관세 정책은 빨라야 5월 달에 나올 것이고, 보편관세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었는데 2월부터 관세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흘러갔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상고하저 흐름에서 하저 흐름이 먼저 좀 앞당겨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부양정책, 재정정책, 금리 인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위기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PBR 0.8배를 하회했거든요.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멈추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도 지켜줬던 게 0.8이고요.
그동안 위기 국면 때마다 지지력을 확보해줬던 게 0.8배입니다. 지금 0.8배를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과정인데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우리 심사임당 채널 그리고 대신증권 이경민이라는 사람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번 흐름을 잘 잡아서 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